서울의 겨울은 뼈를 애는 듯 차갑다. 강민재는 눈 쌓인 골목길을 터덜터덜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의 숨결이 하얗게 퍼지며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한숨이 얼어붙은 공기와 섞였다. 민재야. 여기서 뭐해? 갑작스럽게 들려온 목소리에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이준혁이었다. 가죽 재킷을 입은 준혁은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민재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또 가족들이 뭐라고 했어?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민재는 강씨 가문의 막내 손자였다. 명문가라 불리는 집안. 대대로 학자와 사업가를 배출한 가문이었다. 하지만 민재에게 그 이름은 무거운 족소였다. 그는 게이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그를 가문의 수치라며 내쳤다. 아버지는 그를 집에서 쫓아냈고 어머니는 눈물로 애원했지만 결국 침묵했다. 형제들은 그를 비웃으며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그런데 한 사람, 단 한 사람만이 민재를 품어줬다. 할머니. 김옥자였다. 옥자 할머니는 강씨 가문의 큰 어른이었다. 70세가 넘은 그녀는 한옥집에서 홀로 살며 가족들이 명절에나 겨우 찾아오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민재가 쫓겨난 그날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너는 내 손자야.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은 민재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다. 민재는 준혁에게 털어놓았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나 진짜 끝장났을 거야. 준혁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너 끝장 안 났어. 그리고 나도 여기 있어. 준혁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서울에서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었다. 그는 민재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다.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으로 발전했다. 준혁은 민재의 가족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았고 그때마다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민재는 할머니의 한옥집에서 준혁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준혁이, 너도 내 손자나 다름없어. 그녀의 말에 준혁은 멋쩍게 웃었다. 하지만 민재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비밀을 느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며칠 후 강씨 가문에 큰 행사가 있었다. 가문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민재는 초대받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민재에게 말했다. 가자. 민재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민재는 망설였다. 할머니. 저 가면 또 욕먹어요. 옥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 지킬 거야. 행사장. 강씨 가문의 사람들이 모인 대저택은 화려했다.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경멸.
비웃음. 그리고 분노. 민재의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여기 왜 왔어? 너 같은 건 이 집에 있을 자격 없어. 민재는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 옥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리고 민재는 내 손자다. 누구도 그를 모욕할 권리는 없어.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옥자 할머니는 가문의 재산 대부분을 소유한 숨은 실세였다. 그녀가 입을 열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재의 아버지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어머니, 그 애는 우리 가문의 수치예요. 옥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수치. 진짜 수치는 너희들이야. 그녀는 품에서 두꺼운 서류를 꺼냈다. 이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유언장이야. 그리고 민재에게 전부 물려줄 거다. 그 말에 행 사장은 얼어붙었다. 민재조차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옥자 할머니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나의 자랑이야. 그리고 이건 너를 지키기 위한 나의 복수야. 그날 민재는 알게 됐다. 할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 그리고 그녀가 왜 그를 그토록 사랑했는지. 옥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의 반대로 잃은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민재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민재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행 사장의 모든 시선이 그와 할머니에게 쏠려 있었다. 그의 아버지. 강철민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애한테 재산을 물려주시겠다니요. 그건 터무니없어요. 옥자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했다. 철민아. 내가 이 가문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너희는 몰라. 하지만 민재는 달라. 그 애는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그는 준혁을 떠올렸다. 준혁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 민재를 끌어안으며 괜찮아. 우리가 함께야 라고 말했을 것이다. 행사가 끝난 후 민재와 할머니는 한옥집으로 돌아왔다. 민재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왜 저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시는 건가요? 옥자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는 풍경 속에서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재야, 내가 젊었을 때 나도 너처럼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가난한 화가였지. 우리 가문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내가 그의 손을 놓는 순간 내 인생의 빛도 사라졌지. 민재는 숨을 멈췄다.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옥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떠났어. 그리고 난 결혼을 강요받았지.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그와 함께였어.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와 준혁이를 보면 그때의 내가 보여. 그래서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날 밤, 민재는 준혁에게 전화했다. 준혁아, 나 할머니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준혁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민재야,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 그리고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며칠 뒤, 강씨 가문은 발칵 뒤집혔다. 옥자 할머니가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문의 주요 재산 부동산, 주식, 그리고 은행 계좌를 민재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했다. 가문의 다른 구성원들은 분노했고, 민재의 아버지는 변호사를 고용해 유언장을 무효화하려 했다. 하지만 옥자 할머니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비밀리에 재산을 모아왔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했다. 그녀의 변호사, 박진수, 는 가문의 반발에도 단호했다. 김옥자 여사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재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준혁과 함께 한강변을 걷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준혁아, 나 이 재산이 부담스러워.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 준혁은 민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건 할머니의 사랑이야. 널 믿으니까 주신 거야. 그리고 너라면 그걸 좋은 일에 쓸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할머니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가문의 반발은 점점 심해졌다. 민재의 큰형, 강민수, 는 그를 찾아와 협박했다. 너 같은 놈이 가문의 재산을 가질 자격이 없어. 당장 포기해.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형, 난 할머니의 뜻을 따를 거야. 민수는 이를 악물며 떠났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강씨 가문의 분노는 점점 더 거세졌다. 민재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옥자 할머니의 유언장을 뒤집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그들은 민재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전화, 문자, 심지어 민재가 다니는 대학 앞에서 그를 기다리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너 같은 놈이 감히 우리 가문의 돈을 만지겠다고. 민재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가족들의 차가운 눈빛, 그들의 날카로운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믿음과 준혁의 사랑이 그를 버티게 했다. 한편, 준혁은 민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는 사진작가로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민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민재야, 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될 거야. 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 준혁은 민재와 함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 그리고 가족의 배신과 할머니의 헌신을 담은 이야기였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주목받았다. 준혁의 사진과 영상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특히 민재가 할머니의 한옥집 마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저는 그냥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그게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가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민재의 아버지는 준혁을 찾아와 경고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신당했어. 당장 그 영상 내리라고. 준혁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강 회장님. 민재는 당신 아들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욕하는 게 진짜 망신이에요. 그날 밤 민재와 준혁은 한옥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셨다. 옥자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 서로를 지키는 걸 보니?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단 걸 알겠어. 민재는 문득 궁금해졌다. 할머니, 그 재산, 도대체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옥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젊었을 때 비밀리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지. 가문의 돈이 아니야. 내가 직접 일해서 번 돈이야. 그녀는 젊은 시절 가문의 눈을 피해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모았다고 했다. 그 돈으로 서울 곳곳에 땅을 샀고 시간이 지나며 그 가치가 폭등했다. 민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 그걸 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어. 하지만 너는 나보다 용기 있는 아이야. 이 돈은 너를 위한 거야.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너를 해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거야. 그 순간 민재는 할머니의 눈에서 강렬한 결의를 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문의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며칠 뒤 민재는 큰 결정을 내렸다. 그는 할머니의 재산을 받아들이되 그 돈을 좋은 일에 쓰기로 했다. 그는 준혁과 함께 리프 플러스 커뮤니티를 위한 쉼터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갈 곳이 필요해. 나처럼.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가문의 일원들이 민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유언장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민재와 할머니를 공격했다. 민재는 두려웠지만 할머니와 준혁의 곁에서 힘을 얻었다. 소송은 치열했다. 강씨 가문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 옥자 할머니의 유언장을 공격했다. 그들은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거나 민재에게 조종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민재는 가족들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해야 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며 말했다. 넌 우리 가문의 부끄러움이야.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찌르며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옥자 할머니는 법정에서도 단호했다. 그녀는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밝혔다. 나는 내 의지로 이 결정을 내렸다. 민재는 내 손자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그를 버렸을 때 나는 그를 지키기로 했다. 할머니의 마른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준혁은 방청석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응원했다. 소송은 몇 달간 이어졌다. 그 사이
민재와 준혁은 쉼터 프로젝트를 구체화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을 임대해 준비를 시작했다. 쉼터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에집크 플러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될 터였다. 민재는 이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할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갖고 싶어. 그는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은 민재의 결심에 감동받았다. 그는 자신의 카메라로 쉼터의 시작을 기록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퍼져나갔다. 많은 이들이 민재와 준혁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만큼 비판도 쏟아졌다. 일부는 그들을 가문의 반역자라며 비난했고, 심지어 협박 편지까지 보냈다. 민재는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준혁과 함께 밤늦게까지 쉼터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고, 기부도 받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옥자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이다. 병원에 실려간 할머니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위독한 상태였다. 민재는 병실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할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저 아직 할머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준혁은 민재를 꼭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강한 분이야. 그리고 널 믿고 계셔. 놀랍게도 할머니는 며칠 뒤 의식을 회복했다. 그녀는 병실에서 민재와 준혁을 보며 미소 지었다. 너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걸 보니 내가 더 살아야겠구나. 할머니의 회복은 민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는 쉼터 프로젝트를 더욱 힘껏 추진했다. 하지만 가문의 소송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변호사 박진수는 민재에게 말했다. 가문이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할머니의 재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그는 준혁과 함께 쉼터의 첫 번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에집크 플러스 청년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소송의 마지막 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재의 아버지가 할머니의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변호사 박진수는 그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고, 판사는 가문의 주장을 기각했다. 민재는 법정 밖에서 준혁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준혁아, 우리가 이겼어. 준혁은 그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이건 시작이야. 민재야. 소송이 끝난 후 민재는 할머니의 재산을 정식으로 상속받았다. 하지만 그는 돈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다. 그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옥자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복수의 상징이었다. 민재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깊이 고민했다. 쉼터는 점점 형태를 갖춰갔다. 민재와 준혁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상담사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다. 쉼터의 이름은 곡자하우스로 정했다.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옥자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민재와 준혁을 보며 흐뭇해했다. 너희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다 뿌듯하다. 그녀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이 쉼터가 너와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이건 저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쉼터의 오픈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르즈쿠 플러스 커뮤니티의 활동가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민재와 준혁의 친구들이 함께했다. 준혁은 그날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다. 그의 렌즈는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을 담았다. 특히 민재가 리본을 자르는 순간 모두가 박수를 쳤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강씨 가문의 일부는 여전히 민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재의 큰형 민수는 쉼터 오픈 소식을 듣고 찾아와 소리쳤다. 너 때문에 가문이 망했어. 그 돈은 우리 거야. 민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형. 이 돈은 할머니의 거였어.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거야. 민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민재를 위협할 힘이 없었다. 가문은 이미 법정에서 패배했고, 민재는 더 이상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쉼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청년들이 찾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재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준혁은 민재의 곁에서 항상 그를 지지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준혁이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너랑 할머니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어.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비난에 짓눌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 옥자 할머니는 쉼터를 방문하며 민재와 준혁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재산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씨앗이 되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재는 쉼터를 전국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준혁과 할머니가 있었다. 옥자 하우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민재와 준혁은 쉼터를 운영하며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온 이들, 그리고 사랑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민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른다. 쉼터가 주목받자 일부 보수적인 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쉼터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민재는 그들의 비난에 흔들렸지만 준혁과 할머니의 지지로 버텼다. 한날 시위대가 쉼터 앞에 몰려왔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소리쳤다. 이런 곳은 우리 사회에 필요 없어. 민재는 두려웠지만
쉼터의 문을 열고 나섰다. 여긴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누구도 사랑 때문에 상처받아선 안 돼요. 그의 말에 시위대는 잠시 멈칫했다. 그 순간 옥자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사랑을 모른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알아. 그게 너희와의 차이야. 할머니의 말은 군중을 침묵시켰다. 일부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분노했지만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했다. 민재는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그 후 쉼터는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 언론과 국제 단체들이 옥자 하우스의 이야기를 다뤘다. 민재와 준혁은 인터뷰 요청을 받으며 바빠졌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순간도 서로를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준혁은 민재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우리 결혼할까? 민재는 놀라서 준혁을 바라봤다. 결혼. 한국에서 그게 가능해. 준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만의 의식을 할 수 있잖아. 우리 사랑을 축하하는 거야.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자. 그들은 옥자 하우스에서 작은 의식을 준비했다. 할머니와 쉼터의 친구들이 함께했다. 옥자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의식은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민재와 준혁은 서로에게 맹세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야. 그들의 맹세는 쉼터에 모인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할머니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이번에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민재는 병원에서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그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옥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재야, 너는 이미 날 구했어. 너와 준혁이를 보면서 난 내 젊은 날의 꿈을 다시 찾았어. 옥자 할머니는 결국 눈을 감았다. 민재는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준혁이 있었다. 장례식에는 강씨 가문의 일부도 참석했지만 그들은 민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민재는 그들의 냉대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할머니의 유산은 민재에게 큰 책임감을 안겼다. 그는 옥자 하우스를 전국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에 새로운 쉼터를 열었다. 각 쉼터는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민재와 준혁은 쉼터 운영에 전념하며 서로의 사랑을 키워갔다. 그들은 가끔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걷곤 했다. 준혁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민재가 물었다. 준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린 사랑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 그리고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시간이 지나며 강씨 가문은 점점 민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민재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적대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가족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옥자 하우스는 단순한 쉼터를 넘어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민재와 준혁은 LGBTQ 플러스 권리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며 더 큰 목소리를 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민재는 할머니의 무덤 앞에 섰다. 그는 할머니가 좋아했던 흰 국화를 놓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할머니의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민재는 그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미소를 느꼈다. 그는 준혁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옥자 할머니의 비밀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용기, 그리고 복수의 씨앗이었다. 민재와 준혁은 그 씨앗을 키워 세상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었다.